홍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아침 10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하고 저 사업 팔로우업을 하고 그분이 또 이게 카드를 확 긁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갈 때 가져가신다고 한 400만 원어치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2시에는 또 사업 설명 이렇게 강의하고 또 5시에는 중국의 닝샤우이라고 중국 완전 서쪽이죠. 이제 북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서쪽인데 거기서 그 피부과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사업 얘기를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하루가 요즘은 그냥 거의 그 국내 사업이 아니고 해외에 관련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손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분 오신 분 내려주시고요. 30분 안에 도대체 애터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일단 본질적으로 애터미를 한 유통의 한 부분으로 그냥 접근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 소비.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뭘까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합인데, 소비자가 그럼 왜 모여 있을까요? 소비자는 왜 모여요? 좋은 물건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소비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애터미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회사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현실 점검하고 들어가면요. 그 IMF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참 여러 번 봤는데, 요거는 OECD가 지난달에 발표한 데이터 자료인데,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 위기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게 가장 큰 폭으로 성장률, 경제 성장률 3%에서 2.7%로 떨어질 거다 올해. 원래 국가가 올해 발표한 게 3%였어요. GDP 3% 성장 작년보다. 근데 올해 2.7%가 뺏기는 성장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앞으로 2030년까지 한국은 지속적으로 1%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이미 IMF가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OECD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그 기관 두 군데가 한국은 앞으로 성장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2.25%. 한국하고 지금 금리 차이가 0.75%나 나요. 그 얘기는 한국에 외화를 투자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큰일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이 만약 미국의 국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물밀듯이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쉽지 않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자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990년도 후반 이후로 현대자동차도 국내에다가는 라인을 새로 증설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다 공장 어디다 세워요? 해외에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 그래서 자영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대출이 2018년 2, 4분기 올해죠? 6월달 기준으로 590조 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보시죠. 그 중에서 84%, 자영업 대출의 84%가 다중채무자. 이 금융권 채무를 다 끼고 있는 분들, 거기다 사채까지 끼고 있겠죠. 근데 자영업자 성공률이 몇 %인 줄 아세요? 5년 생존율, 성공률은 차치하고라도 5년 동안 살아있을 률 5% 미만입니다.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근데 앞으로는 만약 84%가 다중채무자인데 5% 상승률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부채들이 부실채권이 되겠죠. 부실채권.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닥쳐올 이제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올 2018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자만 갚으면 됐어요. 이자만. 그래서 2018년에 은행권에 갚아야 될 우리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 9천억 원. 이자가 2019년에는 원리권 상환이 시작되는 첫 해예요. 얼마를 갚아야 돼요? 240조.
올해 3조를 갚다가 내년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요? 240조를 갚아야 돼요. 만약 이 240조를 다른 금융권으로 갈아태우는 걸 실패하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 지급이 계속 증가해. 그럼 소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소비가 더 지금보다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도 계신데 애터미를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애터미는 그냥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서 괴물이 아니거든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업의 개념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업이 뭐죠? 업.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업은 업이죠. 한문으로는 업업. 이 업은 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업은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대리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계 반도체 회사로 옮겼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가족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경영진 미팅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업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각 계열사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반도체 사장님한테 당신 반도체 업의 개념이 뭐요? 그랬어요. 대답을 제대로 했을까요? 네,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엄청 깨지고 반도체 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정확히 지적한 게 반도체 업의 개념은 시간이란 시간. 왜냐하면 반도체는 6개월 먼저 개발하면 떼돈을 벌어요. 근데 6개월 뒤에 개발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땡기면 삼성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보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를 6개월 뒤에 개발했거든요. 항상 삼성이. 그때부터 그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오늘의 삼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업의 개념을 삼성전자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업의 개념을 잘 못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일본 반도체 살아있는 회사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최고였었는데 그 시간을 따라 지켜야 된다라는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회사는 다 지금 망가졌거든요. 맥도날드는 뭐예요?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의 업의 개념 뭘까요? 빠른 속도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 근데 맥도날드는 거꾸로 메뉴를 늘리고 주문 후 7분, 8분 걸리게 시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2015년도까지 폭망했었거든요. 여기도요. 완전히. 지금 이제 경영도 탈바꿈을 해서 바뀌고는 있지만 이렇게 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는 업이 어떤 업이죠? 유통업입니다. 그럼 유통업은 업의 개념이 뭐예요? 상품을 기본적으로 업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유통업의 본질이 뭔가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상품을 팔 때 어떻게 팔아야 그럼 잘 팔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통업의 본질은 업의 개념은 유통은 파는 겁니다. 애터미가 파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업의 개념이. 자, 그러면 이 본질만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성공하겠네요? 맞나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회사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의 경영 방침을 딱 봤더니 이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대중, 명품. 대중이 쓸 수 있는 가격으로 명품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 벨트를 차고 보통 사람들한테 만져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게 하면 가격대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20-30만 원 이상 가겠네요라고 얘기해요. 그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군요. 네. 그 애터미 벨트는 가죽을 만져보면 정말 연한 100% 한우는 아니고요. 소가죽입니다. 벨트가 한우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만져본 사람은 무조건 20-30만 원 이상의 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예요? 48,000원. 48,000원. 제가 신고 있는 구두 백화점에서 이 구두를 생산하고 있는 애터미 이 구두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가격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통 20만 원 후반에 팔려요. 아무리 싸게 사도. 근데 여기선 얼마? 14만 2천 원, 8천 원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자, 그렇다면 대중 명품 맞아요? 네, 그렇게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10년 동안 지키면서
지금 제품이 계속 추가되면서 약 350여 종의 제품이 됐는데, 절대 품질은 무슨 말이냐? 같은 가격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품질은 없다. 같은 품질이면 이거보다 더 싼 제품은 없다. 그런 제품만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통업의 본질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했다면 이 회사는 대박이 났다 안 났다? 났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 회사가 2009년도에 227억 원이라는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얼마가 됐죠? 2017년에 1조 1000억. 1조 1000억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해외에서는 작년에 2000억이라는 판매액을 했고 올해 얼마요? 예상 매출 2600억. 몇 퍼센트 성장한 거예요? 네, 곱해보시면 아시죠? 30% 성장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파는 거 아니죠? 자동차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갖고 얘기하는 거죠? 생필품. 한국에서 생산되는 생필품 회사가 해외에서 30%를 성장한다, 매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모레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태평양 그렇게 한 적 있어요? LG생활건강이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10년 동안 그걸 유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네,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6,350만 불 수출을 하면서 수출의 탑을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했죠. 올해는 뭐 8천에서 1억 불 사이를 달성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약은 누적 판매 수량 1억 개. 이게 싸고 좋지 않은데 이렇게 팔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중국에 시장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애터미 물건이 팔릴 만한가 아닌가. 이거는 200g짜리입니다. 200g짜리가 얼마죠? 3,000원. 근데 중국에 가니까 120g짜리를 8,000원이 넘게 팔아요. 프로폴리스 치약을. 그럼 경쟁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있죠. 무조건. 칫솔 2,700만 개. 연 판매 수량이에요. 중국이 칫솔을 1년에 몇 개씩 파는 줄 아세요? 2017년 기준으로?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네? 오케이.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2017년도에 칫솔이 88억 개를 팔렸어요. 앞으로 2012년까지 중국은 칫솔을 2022년 정도 되면 120억 개를 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1위 브랜드의 칫솔 가격이 2,000원이 넘어요. 그럼 애터미 990원 팔린다 안 팔린다? 100% 팔립니다. 100% 팔려요. 자, 이거는 작년 9월 1일 날 출시된 앱솔루트라는 화장품이에요. 아시죠? 예, 세 달 동안 판매된 금액이 700억. 예, 한국 화장품 그 사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 4년 연속 매출 1위 하고 있는 제품. 2017년도 매출 1,600억이 넘게 판 건강보조식품 회사.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제품들이 애터미에 계속해서 런칭이 되고 있다. 어떤 조건으로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려볼까요? 자, 요게 글로벌 A사에서 나오고 있는 XX라는 제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똑같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애터미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컬러푸드. 그래서 둘 다 비타민은 정제화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화학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면 100% 천연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둘 다. 오히려 식물 부원료는 27종, 20종. 훨씬 더 많아요. 영양소도 빨간색이 훨씬 많은 쪽이에요. 애터미 쪽이 더 많죠? 근데 가격은 한 달분이 17,500원, 이쪽은 8만 원이 넘어요. 한 달분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네, 이걸 다단계다 아니다 이걸 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난달에 주요 영양소 16종에 대해서 100%에서 500%를 성분을 다 늘려버렸어. 더 늘려버렸어. 거기에다 몰리브덴이라고 없던 성분까지 집어넣었어. 그리고 가격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다. 세상에 이런 회사 있습니까? 이런 회사를 누가 써야 돼요? 예, 소비자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회사. 왜? 이 회사는 누구랑 싸운다?
앞으로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언젠가 나타날 잠재 경쟁자와 싸우기 위해서 이런 가격 정책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알리바바를 이기지 않으면 어차피 유통업체는 죽게 돼 있거든요. 맞나요? 예, 그런 관점에서 회사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단계의 어떤 그런 회사들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은 요게 시장 가격이라고 보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다 비싸. 지금은 품질이 좋으니까 우리 건 비싸. 그래서 지금은 당장 쓰면 손해야. 하지만 네가 이거를 알리면 언젠가는 수익이 생겨. 그럼 이때부터 수익이 나. 지금은 당장은 손해야. 언젠간 네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 회원 가입을 해서 물건을 쓰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왜? 비싸니까. 시장보다 비싸니까. 근데 애터미는 뭐냐? 시장 가격보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어때요? 싸요. 회원 가입해서 물건만 써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터미가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에 우리나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료품 물가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에서 세계 생활비를 갖다가 도시별로 분류해 봤더니 한국이 뉴욕보다 50%가 더 든대요. 생활비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제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 10년 있다가 미국을 들어갔어요. 부모님 이제 뭐 돌봐드리려고. 6개월 있다 나왔는데 한국 물가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대요. 미국은 아직도 100불 들고 가면 장을 다 보고도 돈이 남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뉴욕보다도 장바구니 물가가 50%가 비싸요. 그러니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115위. 네. 그러니까 우리들 소비자들 스스로가 저렇게 양심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격대에 공급해주는 회사들을 소비자들 스스로가 보호해주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물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는 나라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물가 순위가 6위, 7위 이랬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1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애터미는 이렇게 빠른,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물가를 자랑하는, 정말 자랑하지 않아야 될 걸 자랑하는 나라에서 꿋꿋하게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꾸준하게 출시하면서 약 350가지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쌀밥 드셔보셨죠? 맛있나요? 네, 착한 곰탕 드셔보셨나요? 착한 곰탕에는 뭐가 안 들어있죠? 예, 합성 조미료 MSG가 안 들어있어요. 기름이요? 예. 합성 조미료 MSG가 안 들어있어요. MSG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네, 뭐죠? 맛있죠? 네, 그게 안 들어있어요. 그게. 헤어케어 써보신 분? 자, 어때요? 헤어케어 제품? 정말 이 헤어케어 제품 써보신 분들은 다 감동해요. 감동.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안 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제품이야. 근데 얼마? 14,800원. 세상에 이런 샘플을, 그것도 탈모 방지 기능성 인증까지 받은 이런 최고급 샘플을 14,8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꼭 써보세요. 네. 계속해서 신제품은 꾸준히. 네. 아, 요번에 또 이거 나왔죠? 킹스 클래비지. 아, 실제로는 저거더라고요. 그 게살인데 여기다 이제 뭐 샐러드도 해서 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어디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 그러다가 요거 너무 기대되죠? 예. 이게 뭐죠? 주름 피는 거. 네, 주름 피는 거. 이렇게 팔자주름, 눈가주름 2시간 있다 딱 띄면 짜잔 하고 없어져요. 이제 다 못 알아볼 텐데 큰일이에요. 네. 이런 제품들이 끊임없이 계속 언제까지 10만 가지 이상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모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이 회사 회장님의 의지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른 마트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그런다면, 중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10,000가지, 20,000가지를 올려서 판다면 중국 분들이 딴 데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있겠어요? 예, 이런 갖가지
예, 훌륭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해서 쇼핑몰이 가득 채워지고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내일 모레 그 자카르타 또 나갑니다. 자카르타 또 나가요. 오늘 제가 아침에 미팅하신 분이 회원 250명 명단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달아야 되냐고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예, 불과 회원 가입 시작한 지 8월 16일부터 시작했죠? 지금 2달밖에 안 됐죠? 35만 명이 넘었어요. 35만 명이. 중국에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2달이면 100만 명 가입해요. 중국은. 제가 오늘 만난 그 닝샤우에서 오신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완전 중국으로 치면 최서단이잖아요. 북경에서도 비행기 타고 2시간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왔더래요. 말레이시아 화교가. 그 동네 사람들 회원가입 시키려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전 세계가. 애터미가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상해, 북경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넉놓고 애터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지금 그거 고민할 시간이 아니시라니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할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왜? 애터미는 약속한 대로 앞으로 10년 안에 5년 아니죠. 아프리카, 유럽까지는 5년 안, 나머지 해가지고 10년 안에 전 세계로 다 주요 국가를 다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일을 남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걸 꼭 나의 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수해 주세요. 아, 박수.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그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은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어요. 자, 미국 쇼핑몰 3,500개 점포가 폐점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메이시스 아시죠? 뭐 K마트 이렇게 큰 점포들이 3,500개가 왜? 온라인 쇼핑의 구매를 통한 구매 고객들의 형태가 변화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많은 점포들이. 이건 영국 1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백화점이 경영 악화로 문을 60%를 50%를 닫기로 했어요. 백화점이. 굉장히 이거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이 그나마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지금 이 변화의 속도 면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알리바바가 1년에 550조 매출을 올려요. 백화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조조타운이라는 곳에서는요, 회원가입을 하면 신청만 하면 옷을 보내줘요. 무조건. 무슨 옷이냐? 센서가 달려있는 옷. 그 옷을 딱 입고 조조타운 앱을 켜서 딱 누르면 내 몸의 치수가 자동으로 저장이 돼. 그럼 옷 살 때 구매를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델만 누르면 그냥 내 몸에 맞는 치수가 자동으로 배달이 돼요. 그런 형태로 온라인 쇼핑이 바뀌고 있죠. 게다가 요즘 뭐가 있어요?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거 샤오미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VR을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처럼. 그걸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바뀐다. 오프라인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한 유통을 거쳤어요. 복잡한 유통을. 생산업체,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단계가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여러 명이 하나가 또 여기는 이제 일반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있죠. 근데 홈쇼핑,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방송국 하나만 차려도 전국이 다 커버돼. 맞나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만 제대로 차려놓으면 전 세계를 커버해. 아마존이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유통의 단계는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소비자 입소문을 타면서 이것이 아름아름 전달이 되고 전 세계 500만 명이라는 회원이 된 거죠. 거기서 오늘 앞으로 오픈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앞으로 2년 안에 다 열려요. 거기다 브라질. 전 인구가 30억이 넘는 시장이 2년 안에 다 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어디보다 싸게 판다면 계속해서 회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회원은 약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제조회사는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조회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가 제품을 선정해서 딱 올렸어.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이해되시죠? 소비자들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애터미에는 몇 가지 제품이 들어왔다가 퇴출된 제품들이 벌써 생겼어요. 여러 개가. 결국 누가 힘을 갖는다?
소비자들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회원이 만약 지금 500만 명이 아니고 아까 30억 시장에 들어가서 1억 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원이 1억 명이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제조회사 사장이다. 어떻게 할까요? 납품만 하면 대박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억 명이 있는 시장에서 단 100원만 남아보세요. 100원만. 제품 하나 납품하면 얼마가 남아요? 100억이 남는 거예요. 100억. 100억이. 100원만 남아도. 제조회사 입장에서 흥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그룹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누구보다도 누구한테 유리한 거?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협동조합을 우리 스스로 지금 키우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집에 있는 생활필수품을 바꿔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 바꿔 쓰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좋은 걸 혼자 하면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좋은 걸 알려서 좋은 분이 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걸 내가 다 바꿔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가 쌓인다. 일반 마트 가면 포인트 몇 퍼센트 주죠? 0.1%에서 0.3%. 여긴 몇 퍼센트 줘요? 35%. 그럼 몇 배예요? 350배. 이걸 또 계산하느라고 눈을 이렇게 위로 뜨시는 분들 계셔. 350배, 350배. 자, 그러면 기존에 내가 다 귀찮아. 나는 비싼 것도 싫고 다 귀찮아. 기존 마트 계속 다녀. 그럼 누가 부자 돼요? 이미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더 번다 한들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루에 100끼를 먹어. 그럼 도움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도 3끼 먹어요. 맞죠? 옷도 한 벌 입어요. 나갈 때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이런 마진들을 이 좋은 정보를 스폰서로부터 전달받은 내가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알려서 나의 파트너들이 이 마트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려우면. 이게 어려운가요? 예, 숨 쉬지 말라고 할 때 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시네. 예, 그래서 나로부터 전달된 모든 사람들의 매출을 카운트해서 그거를 보너스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35% 또 그 35%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70%를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 운영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자리 있죠? 요걸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조차도 소비자들의 매출에 의해서 운영된다. 얼마나 괜찮은 플랜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플랜. 그리고 나머지 30%를 회사 운영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SSG 가입할 쓱 아시죠? 고객의 돈을 쓱 가져간다고 해서 쓱. 그 쓱이나 쿠팡 가입할 때 회원 가입이 돼요? 안 내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딱 하나만 물어봐요. 당신 누구 소개로 왔어요? 라고 물어봐. 회원 가입할 때. 그때 내가 나를 소개로 딱 2명만 가입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2명밖에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성 좋게 생기신 사장님은 여러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 2명만 가입시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어디로 넣는다? 밑으로. 이 사람도 2명이 이미 챘어. 또 어떻게 한다? 밑으로. 그 얘기는 뭐냐? 이 그룹을 모두가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모두가 함께 만든다. 이걸 나 혼자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소비한 거. 각자 집에서 생필품 계속 쓰셨잖아요. 그 소비한 걸 모아서 포인트를 모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건 35%를 모은 거지만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 속에 약 30에서 50%가 그걸 포인트로 누적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의 좌측, 우측이 30만, 30만, 70만, 70만에서 7단계로 나눠져 있고 단계별로 내가 30만, 30만이라는 포인트가 누적된 게 만족됐을 때 6만 5천 원, 13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해서 7단계로 지급하게 됩니다. 매일 하루에 130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냥 별로일 것 같다? 그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을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네,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플랜도 만약 이 사람만 잘 되는 플랜이야. 그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매출 포인트 상한 제도가 있어서. 매출 포인트 상한 제도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다단계 판매법에 매출의 35% 이상은 수당을 못 풀어요. 그 얘기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계속 많이 가져가. 그럼 나중에 할 사람은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포인트 상한 제도를 5천만으로 끊어놓은 겁니다. 이 이상 발생되는 매출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룸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무한누적 무한단계인데 이 중에서 훨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한단계.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이 단계를 무한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0,000단계, 20,000단계, 30,000단계 상관없이. 그러면 그 단계가 깊을수록 안전하겠죠. 예. 많은 회사들이 뭐 루비 5단계에서 끊어버린다. 뭐 에메랄드 몇 단계에서 끊어버린다. 이렇게 끊어버려. 그럼 그 이하는 내 매출이 아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무한단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속에 이 사업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나는 지금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저 무한단계 속에 외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무한단계 속에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쉽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많은 직급을 갖고 체계가 있고요. 저는 애터미를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더 벌어. 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돈은 누구만 벌어요? 플랫폼 기업들만 벌어. 플랫폼 기업. 힐튼은 전 세계에서 힐튼 호텔 체인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이 연 5%도 안 돼. 근데 이 회사는 힐튼 호텔 방 팔아주고서 30%씩 가져가. 지금 세계의 플랫폼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전 세계 부가 다 플랫폼으로 독점이 되고 있어. 알리바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마찬가지예요. 익스피디아, 호텔스 컴바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 여기서 소비가 되고 여기서 결국은 큰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부가 점점점 편중이 되고 있다. 그럼 애터미는 뭐냐? 애터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매출의 35%를 누구한테 준다? 소비자한테 준다. 애터미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사업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스스로 또한 터미널이 되고 허브가 돼서 이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자를 통해서 전달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든 구조예요. 이 속에서 누가 성공자입니까? 회사와 소비자가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전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것으로서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